지구상의 모든 종은 생존하기 위해 주변의 세계에 적응해야 합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죠. 수백만 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현대인의 가장 오래된 해골은 약 19만 6천 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인간은 많이 진화해왔어요. 사실 인간은 진화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몇몇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을 증명하는 몇몇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약 2만 년 전에 아이들만이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인간은 소와 염소 같은 동물을 길들였습니다. 새로운 유전자가 인체에서 발달했고 후손에게 전해졌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능력은 실제로 지구상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턱 또한 멸종된 친척들의 턱만큼 크지 않습니다. 턱이 작아진 것은 우리의 부드럽고 가공된 음식이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아 자체도 작아졌고 어떤 치아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니라고 알려진 어금니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사랑니는 매우 중요했어요. 사랑니는 보통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납니다. 이 무렵 우리 조상들의 치아는 대부분 닳아 없어졌으므로 사랑니는 아마도 기존 치아를 대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 해부학상의 약간의 변화는 진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난 몇백 년 동안 키가 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단순히 더 나은 영양 공급과 현대의학의 도움 덕분일 거예요. 또 농구도 도움이 됐을지도요?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인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인구 과잉인 지구에서의 삶에 적응하면서 키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보다 에너지와 자원을 훨씬 덜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렵과 채집 시대의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현대 사람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삶에 적응해야 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유전자가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여 평균 키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의 유전자는 점점 더 섞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부 신체적 특성이 훨씬 더 특이해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더 어두운 색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고 주근깨나 파란 눈과 같은 특징은 매우 희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진화가 우리의 미래에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협력과 현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우 진보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지요.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의 개발을 멈추고 미래에도 거의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복잡하고 지적인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적 진보 때문에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신체적 능력보다 지능에 더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 두뇌는 확실히 더 커졌어요. 일부 과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두개골 평균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를 위한 공간이 테니스공 크기만큼 더 커졌어요. 아니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 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실제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2만 년 동안 남성의 두뇌가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성들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2만 년 동안 같은 비율로 계속 감소한다면 약 20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의 뇌와 같은 크기가 될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더 큰 두뇌가 항상 더 높은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매우 효율적인 두뇌를 갖도록 진화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우리 몸이 패스트푸드 칼로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자, 감자튀김, 그리고 도넛과 같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화학물질은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서 미래의 인간이 어떻게든 적응한다면요? 결국 우유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수천 년 안에 사람들은 트랜스 지방을 분해하고 그로부터 건강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개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도 버거와 감자튀김을 즐겨 먹는다면 말이죠. 도넛.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털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털은 우리 조상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추운 기후에서는 따뜻하게, 더운 환경에서는 시원하게 해주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유인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양의 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의 털이 예전처럼 생존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현재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과 의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털은 훨씬 더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제모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여전히 많은 용도로 필요합니다. 속눈썹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썹은 땀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머리털이 심지어 뇌의 온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털이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제 나쁜 소식이 있어요. 미래의 인간은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의료기술과 항생제는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감염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세대가 지나면 인체는 중대한 의학적 도움 없이는 간단한 질병조차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발달은 생물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한 몫을 합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화를 기다리는 대신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의사들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공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기계와 컴퓨터가 인체 능력을 완전히 바꾸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은 다양한 종류의 뇌 이식 수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인공 눈을 장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인간의 지식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뇌에 직접 다운로드 될 수 있다면 왜 굳이 외국어를 배우거나 역사적인 날짜를 기억하겠어요? 만약 인간이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게 되어 화성을 식민지화한다면 우리의 몸은 지구 너머에서의 생활에 흥미로운 방식으로 적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구의 환경과 화성의 차이가 매우 커서 진화가 실제로 더 빨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인간은 불과 6,000년 또는 단지 몇백 세대 만에 새로운 신체 조건에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우주나 외계 세계의 저중력 환경에서 우리 근육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더 빨리 발달할 거예요. 추운 기후에서는 체지방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는 우리 몸에 다시 두껍고 긴 털이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피부는 색소가 더 많아져서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구 대기 바깥의 모든 우주 광선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더 두꺼워질지도 몰라요.